가정을 담아 웃음과 울음과 사랑의 기세. 웃음의 기세. 오늘 소개할 인물은 웃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 때문에 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심장을 움켜쥐었다 놓아주는 것 같은 저릿한 기분을 느껴본 적도 있으실까요? 가끔 홀로 지내는 서울살이가 매몰차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저는 한 사람으로 인해 온전히 소리내어 웃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입은 웃는데 마음으로 웃지 않는 기분. 즐거워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닌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하여 짓는 오묘한 웃음. 실컷 떠들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어느 하나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어 괴짝처럼 버려진 듯한 느낌. 이 중에서도 저는 마가 뜨는 상태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많은 말을 쏟지 않아도, 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그 어색한 공기마저 그날의 분위기라 기억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꼭 분위기를 주도하여 시간 속에 많은 말을 꽉꽉 채워 흘려보냈습니다. 제 꿈은 글로 잘 웃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최대한 많은 일을 포용하는 글을 쓰는 것과 웃음 짓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웃게 하는 것과 글쓰기. 글로 웃기는 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해야 하는 일인 걸까요? 얼마나 덜어내고 가벼워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일까요? 글로 잘 웃기다 보면 말로도 잘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그림도시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의 가상도시라는 컨셉으로 자신의 작품 전시를 판매하는 이를테면 도시 속의 도시인 셈이었지요. 출간한 책과 만든 굿즈들을 챙겨 들고 그곳에서 마주한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웃기 바빴습니다.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낙엽 굴러가는 걸 보고 까르르 웃는 학생처럼 웃더군요. 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까르르. 만나서 좋다고 또 보자는 말에도 푸하하. 다양한 목소리로 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웃의 모양을 닮았다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까? 그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주고 싶은 삶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지고 있던 작은 개그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웃음에 머리를 부비적거리며 자신감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그때 받은 해사한 웃음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양팔과 양다리를 쭉 뻗친 채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 보니 웃의 생김새가 꼭 두 발로 당차게 서 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양껏 껴안을 만한 커다란 품을 가진 사람 말이죠. 그들이 내가 아닌 누구라도 힘껏 껴안아 줄 것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알게 되었죠. 내가 아는 사랑은 아주 티끌만한 것이구나. 나는 평생 이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과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너른 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합니다. 닫혀있는 마음보다 열려있는 마음이 우리를 항상 주눅들게 합니다. 정적이 싫어서 무슨 말이든 뱉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반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웃음의 기세인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스 앞에 멀찍이 서서 쭈뼛대며 웃던 사람들의 얼굴, 만나서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안아주는 사람들의 손,
조금 진정하고 오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떨림. 웃음과 사랑과 기쁨에 휘몰아치는 기세 앞에서 주눅들며 더듬지 않으며 막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선명한 웃음과 너른 품과 단단한 사랑은 단언컨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은 마음이 차오를 때마다 양팔을 벌리고 무엇이든 껴안을 수 있는 우세 자세를 잡아봅니다. 울음의 기세. 어제는 잘 웃고 지내셨나요? 웃음의 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곧장 침대로 가 양팔과 양다리를 쭉 뻗은 채로 누웠습니다. 웃의 자세이지요. 그림 도시에서 껴안은 수많은 이들의 체온을 상상하며 몸을 이불 안으로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갈증이 일어 새벽 내내 머그잔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열심히 우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왜 웃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린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울으면서도 웃는 기분이, 웃으면서도 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으며 우는 듯한 오묘한 기분을 느끼며 제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울음의 기세가 뛰어난 어떤 이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며 누구 때문에 울어보았나요? 왜 우셨나요? 울 땐 어떤 마음이셨나요? 울고 나니 어떠셨나요? 개운했나요? 편안했나요? 섭섭했나요? 서러웠나요? 심란한 마음과 함께 새벽 언저리를 서성이게 되진 않았나요? 울고 난 후 몰려오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나요? 오매불망 고대하던 소식에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오다가도 그동안 마음 졸이고 노력했던 시절의 서름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이따금 허무해지고 섭섭해지는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림 도시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곧장 제주로 내려가 또 다른 페어를 준비했습니다. 삼방산 아트북 페어는 제주 서귀포에 있는 사계리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와 서퍼들이 자주 드나들던 사계 해안의 파도 소리는 꼭 혹등고래의 심장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쿵쿵 울리는 소리에 덩달아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래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페어 장소로 들어갔어요. 이곳에서 단단한 심장마저도 말랑말랑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버스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려왔다는 사람. 한참을 고민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고 말하던 사람. 그리고 저를 울고 싶게 만드는 우를 만났지요. 어깨에 닿는 중단발 파마 머리, 길쭉한 다리, 친구의 옆구리에 팔을 끼고 온 그는 몇 번이나 행사장 입구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주저하는 몸짓에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나를 보러 와주었구나. 막강한 우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매를 꾹 쥐고 눈을 질끔 감아버리고 어떻게를 연발하다 울컥 눈물을 쏟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내가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그는 내게 다가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무엇이 고마운지,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은 마음도 잠시 마냥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 앞에서 가장 작아지는 사랑주의자이자 가장 많은 눈물을 쏟는 과잉 울음입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웃음으로 나를 막강하게 하는 사랑이 있다면 반대로 울음으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 오가는 시대에서 마주보는 눈으로 감정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같이 웃을 수도 있지만 같이 울게 될 수도 있는 것이 기쁨의 속성이라면 사랑은 기쁨이 하는 일 중 가장 대단하고 존귀한 일임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용기가 없어 자꾸 운다고 덧붙였지만 저는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거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울 것이라는 걸 알지만 울음을 참고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 너른 마음을 갖고 이따금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고단한 시절을 뒤로하고 다시 사랑하겠다 다잡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이 알려줄 수 있는 최대치의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10월에 만난 이들이 알려준 용기처럼 말이죠.